반갑습니다. 스카리아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트러커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트러커 생활 8개월 차 한 분과 10개월 차 한 분을 모셨습니다. 초창기 때 시작하시면서 어려움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고드린 대로 저희 8개월 차 트러커 분과 10개월 차 트러커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개월 차, 이제 일시한 10개월 차 들어가는 최경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시작한 지 8개월 차 이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예, 보니까 저희 동영상을 트러커를 시작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실제로 운행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어렵게 두 분을 모신 건 아니고 요즘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출근하니까 두 분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싣고 오라고 해서 제가 점심 한 끼 사준다 하고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이런 현장의 목소리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지금 컨테이너 운송하시고 계시죠? 네. 컨테이너 장거리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콤바인 샤시, 네. 콤비라인, 예. 쓰리축 하시고 김사님도? 저도 콤비라인 3축. 네. 예. 저희 최 사장님은 최경진 사장님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도 주로 카링 TV하고 많이 나오셨는데 그때는 중사가 참 어울렸는데 지금 이제 최 사장님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일명 도락고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 그러면 실례가 안 되신다면 이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제 나이가 이제 79년 양띠인데 21살 때 이제 군입대를 해서 쭉 군생활만 해왔습니다. 21살 때부터 작년 말까지 군생활만 계속 해왔었고 근데 전역을 결심하고 군생활을 이제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그만하고 싶고 이제 내 일을 하고 싶은데 그 결심한 게 트러커에 제가 이제 하는 게 또 수송 쪽에서 이제 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또 이 출애라도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이 접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김사님은? 저는 원래 이제 회사 생활을 했죠.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원래는 이렇게까지 일찍 시작할 계획이 아니었었죠. 저는. 조금 앞으로 하시면 음성이 더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원래 좀 이렇게 일찍 시작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준비했던 일이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이제 자금적인 부분이 준비가 됐다 싶어서 좀 앞당겨서 시작을 하게 된 계기죠. 저는. 예. 혹시 솔직하게 네네. 시작하시면서 후회를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후회보다는 이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런 좀 불확실성한 그런 좀 불안한 것들은 좀 많아요.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큰 차에 대한 자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상대방 차야 보험회사에서 이제 확률로 공제해서 이렇게 보험 처리가 되지만 본인 차가 이렇게 어떻게 망가지거나 했을 때는 부담이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늘 긴장과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후회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으시고? 매출 대비 차 알고 나가고 기름값 나가고 톨비 나가고 집에 생활비도 꾸준히 계속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00 정도씩은 키핑을 해놔야지 또 나중에 정비도 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모아가고 있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개월인데 자리를 완전 잡으셨다, 그쵸? 예, 근데 좀 저번 달 이번 달 조금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 걱정은 되긴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후회하신 적이?
없죠, 후회는. 일단은. 좀 있으신 것 같던데. 후회는 솔직히 지금 후회하는 거는 예. 너무 차에다 많이 쏟았다는 걸. 기존에 저 같은 경우는 준비되어 있던 자금을 아. 차에다가 너무 많이 갖다가 부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여유 자금이라는 거를 제가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근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모으는 게 거의 좀 많이 줄었죠. 이제 그전에는 막 좀 많이 모았다 그러면 이제는 많이 적게 모으고. 마이너스 안 하면 되지.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마다 드는 후회가 그거든요. 차에다 아유. 조금 덜 넣을 걸. 우리 김 사장님 이제 철이 조금 들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이렇게 뭐 운영을 좀 슬기롭게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시작을 하시고 제일 뭐 걱정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당연히 다들 모든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렇겠지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려웠던 거는 일머리죠. 일머리가 제일 걱정이 됐었고, 그리고 또 개인 사업자 명의를 해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세금 문제라든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뭐 물어보면 누구가 이렇게 가르쳐 주긴 하겠지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불안감, 막연한 불안감. 예, 불안감. 근데 그거는 그렇게 길게 가진 않더라고요. 일에 대한 일머리는 하시다 보면 물론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지만 경험에 의해서 뭐든지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는데 좀 어려웠던 점 그런 것 같아요. 뭐 사고에 대한 그런 늘 조바심, 걱정, 맨날 장거리 또 밤늦게 운전을 하기 때문에 졸음과의 그렇죠. 사투 뭐 이런 것들이 제일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이게 운수업이라서 운도 따라야 되고 맞습니다. 또 뭐 체력도 따라야 되고 정신력도 따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분들 보면 안 좋은 일,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겪는 보면 남일 같지도 않고 늘 조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도 많이 봅니다. 예. 사고 나시고 하셔가지고 사업을 접는 분들도 가끔 보고 그러니까요. 참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럼 우리 김사님은 어떤 게 제일 어려웠습니까? 뭐 다른 분들도 똑같겠지만 저는 후진이요. 아, 빠꾸. 네, 빠꾸가 안 돼가지고.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승용차하고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완전 이 다르죠. 트레일러 같은 네. 경우에 뭐 후진을 좀 이제는 자신 있다라고 한 지가 몇 달 정도 됐을 때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군생활을 해야 할 때 출애를 많이 접했었는데, 예. 솔직히 출애라는 게 솔직히 뒤에 캠핑카 하나 끌고 가도 후진할 때는 힘든 게 사실인데, 저희 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큰 사이즈를 후진을 해서 이제 조그만 도크에다가 이제 딱 대어줘야 되고 그런 일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후진할 때 좀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해봤다 하지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한 지금 정도 되니까 그래도 이제 후진할 때 좀 재미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이제 10개월 차 아. 정도 되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틀어서 저렇게 넣어야 되겠다는 다 구상도 가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사님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그 운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저도 봤을 때 운전을 잘 하시더라고요. 운전은 크게 걱정 안 할 정도 되는데, 그래도 불안하죠. 근데 전혀 접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접하지 않고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 걱정 많이 됩니다. 운전하는 거 보면. 근데 뭐 누가 가르쳐 주는, 또 솔직히 저 큰 차를 연습할 공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무사하게 좀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뭐 차 안 부셔먹고 좀 잘 적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 사장님은 전혀 이쪽 업계에 안 계시다가 오셨죠? 그쵸, 저는 완전 별개였고, 예. 군대에서 운전병 생활을 했어도 기껏해야 버스 정도. 버스 정도. 네. 그러면 하시면서 한 몇 개월 정도 되니까 이게 후진에 대한 어느 정도 감이 생기던가요? 솔직히 지금도 아직도 빤투시를 못 가요, 제가 뒤로 갈 때. 어렵죠. 빤투시가 잘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항상 연습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밥 먹고 살 정도는 된다, 이제 도크장 접안이 된다 한 게 한 4개월쯤 되니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4개월 차. 네. 근데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통이 안 된 공도에 가가지고 혼자 그 라인에 맞춰갖고 한번 꺾어도 보고 밀어도 연습해야지. 보고 하는 연습을 좀 많이 주말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 실기로 연습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뭐 다른 지인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차를 한다고 해도
또 차가 바뀌거나 내 차고는 감이 틀리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연습만한 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현실에 또 부딪혀서 네. 조금 힘들어도 해보고 네. 남들 뭐 5분이면 될 거 20-30분도 걸려보고 뭐 그렇게 다들 배우시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해야 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걸려보고 예. 좀 조바심도 좀 느껴보고. 이 일이 운전도 힘든데 처음 시작하실 분들은 운전도 힘든데 일머리 자체가 컨테이너 뭐 이렇게 윙바디나 카고나 어디서 콜 받아서 짐 실어서 그냥 내가 목적지까지만 갖다 주고 화불 받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도 그랬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저는 뭐 직접적으로 이 일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면서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6개월이 지나가야 정상적인 매출이 올려오고 네. 이제 계산이 선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개월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이제 부가세 신고도 한번 하시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하시다 보니까 한 몇 개월 정도 되니까 대략 매출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생기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0개월 됐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처음 시작과 동시부터 이렇게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첫 달에는 솔직히 사무실에서도 이제 걱정도 많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매출이 별로 좀 힘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매출이 한 3개월 차부터는 네. 지금까지는 계속 평균적인 매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그 뭐- 이제 안정이 되셨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00 정도 차이는 있지만 뭐 1, 200 정도 덜 받아도 이제 기름값에서 이제 키핑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간 돈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2개월, 3개월 차부터는 거의 평균 매출을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저희 최사님 같은 경우에는 운전이 기본적으로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건 있어요. 이제 2개월 차부터 3개월까지 지금까지 매출은 비슷한데 내 몸은 지금이 훨씬 더 편하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완전히 뭐 하루에 밥 한 끼 먹으면 많이 먹고 뭐 늘 시간에 쫓기고 제가 일을 이제 서툴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해서 매출을 그 정도 매출을 찍었다면 지금은 그냥 똑같은 매출을 찍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생기더라. 제가 일머리를 알고 네. 부곡이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하고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몸에 있다 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사님 어느 정도 됐을 때 느끼던가요? 저는 이게 평균 매출이구나 했던 거는 예.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첫 달은 제가 다른 분들보다 좀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예. 샤시 준비가 좀 덜 되다 보니까. 예. 그래갖고 첫 달은 뭐 어차피 지나치고 두 번째 달은 솔직히 이제 그게 실질적인 첫 달이니까 긴가민가 한 거죠 이제. 그다 세 번째 달에는 뭐 다른 형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달에는 진짜 누구나 똑같겠지만 포텐 터졌죠 이제. 일이 진짜 내가 쉬고 싶어서 일을 빼고 싶을 정도의 일이 몰려 나오다 보니까 네. 그때는 진짜 이거는 다시는 이거는 세우지 못할 기록이다. 네. 그때 뭐 말씀하실 수 있으면 얼마 정도를 혹시 하셨길래? 그때 그러니까 총 매출이 예. 그때 제가 1970이 나왔었어요. 우와. 열심히 했죠. 잠도 안 자고. 그때는 진짜 어거지로 허벅지 꼬집고 이제 때려가면서 했는데 그 다음 달 돼가지고 한 2달 정도가 연속된 매출표가 나오다 보니까 요 정도 선이 딱 알맞는 선이구나, 평균이구나. 보통 일을 하시다 보면 조금 착각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한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900을 내가 했다고 해서 계속 1900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쵸, 않습니까? 네. 항상 안정적이게 항상 돈을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네. 가셔야 되는데 우리 김사님 돈을 다 써가지고 지금 돈이 없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조금 있다. 좀 있긴 있어요. 네. 지금이라도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하시면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구독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어떤 거를 궁금해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부분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게 궁금했어요. 처음 일 시작할 때. 이 네이버나 이런 다음에 검색을 해보면 네.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마음 못 먹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근데 주변에 보면 너무 사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일을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그리고 뭐 일자리를 구한다는 데 많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을 시작할 때 어디에다 의뢰를 해야 제가
믿음이 가서 이렇게 뭐 저한테 뭐 사기 뭐 이런 걸 안 당하고 잘 일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네. 뭐 아무래도 생활이다 보니까 저는 그게 제일 컸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래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신뢰 가득한 우리 김진 사장님을 찾아뵈서 또 멘토링에 또 운 좋게 또 일기로 시작을 했는데 많은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제 사부죠 사부 김진 사부 그러니까 저도 이래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어디서 일할지 한번 여쭤봅니다. 근데 초보자한테 그리고 나한테 고정 물량이 단가가 좋은 물량이 들어올 확률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없죠. 그러니까 뭐 고수익 보장 뭐 500만 원 이상 이런 광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배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 좀 여유롭게 시작하시고 일단 일을 해보시고 아니면은 이거 사무실 바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남바를 뭐 다는 것도 좋겠지만은 잘 모르시면 주변에 지인이 없어 모르시면 외부 남바를 달고 일을 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그 현명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다들 바쁘시니까 이쯤 거의 마무리할까 싶은데 끝으로 꼭 좀 부탁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죠. 먼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은 그 새벽 시간대 보면 휴게소에서 우리가 너무 졸려서 사고가 날 것 같아서 휴게소에서 눈을 붙이고 싶어도 자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휴게소 진짜 솔직히 한 3번, 4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보면 어느 순간 막 졸면서 목적지까지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물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뭐 휴게소 뭐 부지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거지만 뭐 정부에서 좀 이런 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뭐 큰 차, 멋있는 차 이런 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생계를 먼저 생각하시고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와 그리고 나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셔서 좀 안정적으로 일을 시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최 사장님이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더 더해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금액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죠 이제. 예. 왜냐면은 이제 저희 사부인 진이 형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너무 어리고 끈기가 없을 것 같다고 안 받아주는 거를 몇 번을 찾아가고 저는 제 통장 잔고를 보여주면서 난 준비됐다 할 수 있다 했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자금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예. 절대로 자금을 가지고 계신다고 차 할부금 줄일 생각을 너무 하시면 안 돼요. 그 자금을 가지고서 제가 실수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 저는 이제 샤시도 현찰로 뽑고 헤드에도 조금 넣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유 자금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금력을 가지고 네. 있어라. 근데 그 당시에는 이만큼 내고서 할부가 줄면은 그만큼 많이 남으니까 그걸로 다시 만들면 되겠지. 그거 만드는 시간에 중간에 부가세 나가고 뭐하고 하면 정신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잘 안 모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잘 모으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 그런 분들 참 존경스러운데 부러워요. 좀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들어오면 아들내미 딸내미 옷다가 한 벌 더 사주고 싶고 그건 억수로 바람직하게 좋아. 그건 좋은 바람직하게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저번 달 비해서 오늘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되는 100만 원을 가지고 또 애기 뭐 자전거 이번에 필요한데 자전거도 한 대 더 사줘 이러다 보면 또 쓰게 되더라고요. 또 없으면 또 안 사줘. 없으면 또 운동 생활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뜰하게 잘 하셔가지고 우선 돈을 모아놔야 나중에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예, 항상 저도 그래 이야기하는데 물건을 돈으로 사버리면 물건이 다시 돈이 되지는 않는데 돈을 가지고 계시면 물건을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시죠. 너무 다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일하면서 이렇게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할부가 많아야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건 아이, 아니고 그건 너무 그렇게. 할부를 너무 가지고 가시는 것도 안 좋고. 그것도 힘듭니다. 뭐 할부가 말이 할부지. 그리고 매달 내려면 죽습니다. 근데 진짜 나갈 자기가 때는 눈물 나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뭐 네. 할부 많이 찍고는 싶지만은 뭐 일이 없으면 또 할부를 못 낼 수도 있으니까 또 너무 많이 가져간 것도 안 좋고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네. 또 보시고 정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리고 또 제가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 소장님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 아유,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남부산 모터스에 오면 늘 챙겨주시고 밥은 먹었니, 좀 가서 씻어라, 뭐 이런 가서. 거좀 챙겨주시고. 제가 잔소리 좀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서 차도 좀 치워라, 정리도 해라 잔소리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그렇게 잔소리를 해주셔야 또 정신 못 차리는 부분도 정신 차리게 되고 이제. 아이,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은 뭐 여기서. 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뭐 저희 두 분도 앞으로도 네네. 뭐 안전운전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참 운 좋게 네. 돈도 많이 버시고. 네, 뭐 감사합니다. 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래 봐야 저도 차를 몇 대 더 팔 거 아닙니까? 몇대 더 사야지. 여기 좀 하시고, 오늘 뭐 좀 이따 식사하러 가시죠. 네. 예. 같이 알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고맙게도 두 분이 흔쾌히 응해주셔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카이넷 김 소장이었습니다.